자, 이번 시간은 9번째 중개사무소의 9번째 시간입니다. 직원 구하기가 되겠죠. 직원은 언제부터 구하게 되느냐, 직원 구하는 시기. 대부분 1인으로 중개업을 하시다가 본인의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또 주말 같은 경우 뭐 조금 바빠져서 손님이 겹치는 경우 시간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안배만 잘 하시면 혼자로서도 충분히 있다면 지금은 조금 천천히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 도저히 시간이 안 돼요. 계약도 밀려 있고 그 다음에 물건 정리라든가 인터넷에 물건 올리는 것까지 너무 바쁩니다. 이럴 때 직원을 구하시는 겁니다. 조금 힘에 부치더라도 직원 구하는 거는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직원 어디서 구하느냐. 협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구인 구직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게시글을 올리시면 되고요. 또 반대로 저는 지금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라는 글도 있기 때문에 거기 보시고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소속 공인중개사는 대부분 협회, 그 외의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알바몬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 그 지자체 구청에 가시면 구인구직 담당자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연락을 보내시면, 연락을 취하시면 팩스로 보내줘요. 지금 현재 이름이죠. 나이, 현재 뭐 어떤 직업을 구하고 있는지 경로로 수직 구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이제 지인들, 주로 동네에 좀 오랫동안 활동하시는 분들, 야쿠르트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도시가스 검침원, 그 다음에 우리 정수기, 뭐 인터넷, 우체국 아저씨 이런 분들, 아니면 이제 동네에 있는 아줌마 통해서 이제 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제 구하게 되죠. 그리고 아파트 하신 분들은 그 아파트 내에서 구하시는 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주말이든가 주일 해당돼 우리가 물건을 보기 어려울 경우도 있죠. 님한테 물건을 못 본다 그러면 이제 그 아파트에 있는 분이 같은 구조의 같은 평형을 다른 이제 위아래라든가 다른 호실을 알고 있으면 쉽게 주말이나 주일 볼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인센티브를 두는 거죠.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시게 한다든가 주말만 근무하게 하신다든가 뭐 이런 경우 알바 형식으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근로계약서냐 위촉계약서냐인데요. 고용관계가 우리가 4대 보험 가입하거나 정상적인 출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퇴근하고, 그리고 정해진 그 기본급 100만 원이다 이렇게 지급하게 되면은 그 근로자로 추정하게 됩니다. 근로자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원으로 고용을 했다가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만둘 때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리랜서 위촉계약서라고 합니다. 프리랜서를. 위촉계약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4대 보험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과급제, 일종의 사업자죠. 개인 사업자가 저희 사무실에 와서 성과가 있을 경우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가 위촉계약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그 기본급을 얼마를 준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 9시에 출근해서 10시에 출근해서 4시까지는 근무하고 그 이후는 자유다. 이렇게 시간을 정하거나 계약서 내에 하게 되면 위촉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촉계약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이제 서면으로 남기기보다는 구두상으로 정해진 시간에 출근보다는 어떤 성과급 위주로 이야기를 하시고 일주일에 몇 번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라든가 오전에 나오고 오후에는 프리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계약서에 몇 시에 출근, 몇 시에 퇴근, 그리고 기본급 얼마 이렇게 쓰게 되면은 꼼짝없이 근로계약입니다. 네 번째는 위촉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기다 적어놨네요. 요 내용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 급여 지급 방식은 기본급 주는 방식이 있고요. 기본급 플러스 성과급, 그 다음에 아예 기본급이 없이 성과급만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직원 수습기간을 좀 두세요. 수습기간을 2, 3개월 두셔서 직원들과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선호하는 방식이 뭔지, 기본급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기본급 플러스 성과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능력 있는 경우는 비율제를 높이는 거죠. 성과급 비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뭐냐면 대표자 1인과 소속공인중개사 1인 이런 경우는 이제 비율제로 보통 나누게 됩니다. 그거는 공제. 우리 사무실에 나가는 비용이 임대료, 관리비, 임대료가 100만 원이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 공과금 관리비에서 한 30만 원이 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매출이 있겠죠. 계약을 해서 500을 번다라고 하면 13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 가지고 세금 떼고
부가세 떼고, 그리고 원천징수 떼야죠. 3.3% 떼고, 여러 가지 공과금, 세금과 공과금을 뺀 나머지를 5대5로 혹은 6대4로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업무 개시 전에 신고를 하셔야 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천천히 이제 신고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안 됩니다. 처음 고용할 때는 업무 개시 전에 미리 한다. 반대로 퇴사할 때는 사전이 아니라 사후 신고인데요. 10일 이내에는 반드시 퇴사 신고를 하셔야 한다는 거 정리합니다. 중개사무소 직원 구하기, 직원 구하는 시기는 바쁠 때 하셔라. 두 번째, 직원 어디서 구하느냐? 협회 홈페이지, 소속 공인 중개사는 알바몬과 같은, 그리고 그 외 지인을 활용한다. 세 번째, 근로계약서와 위촉계약서가 있다. 네 번째, 위촉 시 주의사항이 있는데 기본급 지급이라든가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 이건 전부 다 근로계약으로 본다. 다섯 번째, 급여 지급 방식은 기본급 혹은 기본급 플러스 성과급 혹은 성과급만 이거나 1인 대표자가 직원을 고용했을 때는 보통 대표자와 비율제로 나누게 된다. 비율은 협의하시고 기본공제, 임차료, 관리비 등을 뺀 금액을 나누기 몇 대 몇으로 나눈다. 여섯 번째는 고용신고가 있다. 업무 개시 전에는 반드시 고용신고를 하셔야 되고 사전신고입니다. 퇴사 후에는 사후신고, 단 기한은 10일 이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